안녕하십니까? 이제 법이 조금씩 익어가시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정말 착한 사람이야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착한 사람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어도 될까요? 아니요, 법은 필요해요. 이래저래 법은 필요해요. 어디나요? 법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평생 쳐다보지 말고 없었으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형사법이거든요. 형사법이라는 건 잘못해서 어기면 교도소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교도소 우리가 가기 때문에 형사법을 알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형사법도 알아둬야 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형사범이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몰라서요. 그래서 오늘은 평생에 우리가 몰라야 되는 법이지만 형사법을 좀 해볼까 해요. 형사법. 어기면 교도소 가는 법. 그런데 우리가 평생 형사법 어길 일이 뭐 있겠나요? 그런데 있거든요. 왜요? 집에서 그냥 우리 죽는 날까지 평생 싸우지 말고 살아요 이러고 결혼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요. 여러분, 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또 목소리가 크거든요. 목소리가 크게 싸우면 옆집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요. 이 사람들은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지네나 잘 살지. 뭐 남이 싸우든가 말든가 뭘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찰을 신고하면 경찰이 또 그런 건 잘 와요. 금방 와요. 지네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지네들은 별로 안 싸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안 싸우는 것이, 싸울 일이 있으면 총 꺼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목소리만 큰 거지. 또 한쪽에서 목소리 크면 한쪽에서 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그래라 너 떠드는데 난 못 떠드냐 이래가지고 같이 막 싸워요. 그럼 경찰이 옵니다. 여러분, 투닥투닥 부부가 싸우면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와서 두 사람의 얼굴만 봅니다. 남자 쪽, 여자 쪽 얼굴만 봐요. 그런데 부인이 얼굴에 뺨을 한 대 맞았거든요. 그럼 남자는 체포됩니다. 반대로 부인은 씩씩대고 허리에다가 손을 올리고 씩씩대는데 남편이 코피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인을 체포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맞기는 부인이 훨씬 더 많이 맞았는데, 막 맞다가 안 보이는 데만 맞았어. 그런데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손을 팍 밀었더니 이 남편이 콧잔등에 맞아가지고 코피가 나고 있네요. 그럼 경찰은 와서 부인을 체포해요. 여러분, 경찰이 출동해서 부인이 체포되는 경우가 전체의 18%입니다. 100명 중에 18명은 부인이 체포된단 말이에요. 뭐로요? 가정폭력으로요. 참 웃기잖아요. 부인이 남편을 때려서 남편이 징징 울면서 식탁 밑에서 코피 닦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부인이 체포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체포돼서 경찰서에 끌려간 남편은요, 그날 밤으로 보석금이 결정됩니다. 일단은 천하 없는 범죄자도 집에 나가서 이제 재판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 보석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로스앤젤레스는 가정폭력의 경우 보석금이 7만 불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5만 불이고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7만 불이 있으면 내가 진짜 걱정이 없는데 그 7만 불 내야 돼요. 가정폭력으로 부인한테 꽁 때렸다고 7만 불 내야 나옵니다. 저는 조금 때렸는데요, 3만 불로 깎아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남편이 붙잡혀 들어가면 보석금 7만 불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5만 불이고요.
7만 불을 낼 수가 없으면 다 내고 나오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7만 불을 내겠다. 그럼 재판 끝나면 그 7만 불은 돌려줍니다. 그건 보증금이니까요. 근데 7만 불이 없어요. 그럼 10%를 내가 냅니다. 7천 불을 내가 내고 보석금 회사가 나머지를 내주죠. 내주고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래요. 보증인이 아무 재산도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집은 있어야 됩니다. 또는 자동차 페이먼 끝난 자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페이먼 안 끝난 자동차는 내게 아니거든요. 이거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을 세우면 나머지 금액 90%를 보석금 컴퍼니가 내주죠. 내준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돈을 다 돌려받는데 그때 돌려받은 돈 중에서 그 돈 전부 다를 보석금 회사가 가져가니까 보석금 회사는 결국 내가 냈던 10%의 수익을 얻는 거죠. 그걸로 돈을 빌려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7천 불 손해봤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그 7천 불을 누가 마련했냐고요. 교도소 들어가 있는 남편이 준비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기를 얻고 다니면서 돈을 끌어다녀요. 엄마 7천 불 내야 나온대. 그 미친놈 꺼내주지 말아라. 그래도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오빠 3천 불만 꽂아. 죽는다. 내가 그놈 자식 나오면 가만 안 둔다. 다리를 분지른다. 술 취해서 그래. 내가 다시는 더 많이 때렸어. 돈 좀 꽂아. 뭐 이래가지고 갖은 수모를 다 당하고 돈 꿔가지고 그 남편을 빼줘요. 그래서 제가 여성단체에 가서 강의할 때 제발 싸울 때 경찰 좀 부르지 마세요. 경찰 부를 정도가 됐으면 아예 이혼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의하고 나오면 제가 나가기도 전에 그 여성단체의 대표자가 얼른 일어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손버릇 나쁜 남자 버릇 고치는 방법은 경찰이 제일입니다. 꼭 경찰 부르세요. 아이고, 저 부인은 그 다음 문제를 생각을 안 했네요. 보석금 구하는 거요. 경찰 부르는 부인이네요. 그건 또 고통 아닌가요? 물론 한 번쯤 경찰서에 갔다 와서 버릇 고쳐서 뭐 다 잘 살게끔 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보석금이 많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가정폭력은요, 폭력이 무서운 게 아니고 보석금이 무섭습니다. 7만 불입니다. 그날 중으로 내지 않으면 재판 끝나야 나와요. 교도소에서. 재판이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한 달 반, 그건 2달 걸리는데 그 2달 동안에 교도소에 있어야 돼요. 보석금 못 내면요. 그럼 직장 출근 안 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럼 진짜 이혼이죠. 그래서 가정폭력,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도소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 형사범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그게 뭐냐? 이혼한 다음에 애 양육비를 안 내요. 애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범입니다. 위자료 안 준 것은 형사범이 아니에요. 민사범인데 양육비를 안 내면 경찰에서 잡으러 옵니다. 검찰에서요. 그래서 형사범으로 교도소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양육비 다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는 강제 규정이다. 근데 저는 이건 지지합니다. 아이가 있는데 그럼 양육비를 안 줘. 자기가 헤어진 자기 아내는 미워서 안 준다고 치고 그것도 안 주면 안 되죠. 저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특히 아이 양육비를 안 준다. 그건 안 됩니다. 교도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육비 안 내는 것으로 형사범이 많이 되고요. 또 한국 사람들 중에서 교도소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 그 중에 상당수가 음주운전입니다. 요즘은 음주운전이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준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술 마시면 택시 타고 가세요. 술 마실 기회가 있거든 아예 차 가져오지 마세요. 다행히 요즘 또 한인타운에는요. 서울서 배워왔는지 동시 픽업 이런 것도 있어요. 술 마시면 집에까지 차 태워서 데려다 주고 자기네는 또 딴 차 타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참 한인타운 좋아졌어요. 한인사회는요. 한인사회는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영어 안 하지요. 평생 영어 안 하면서 30년 살았는데도 뭐뭐뭐 하세요. 제가 영어를 몰라서요. 자랑이다. 어쨌든
그런데 형사범에는요, 경범과 중범으로 나눕니다. 경범을 미스드미나라고 하고 중범을 펠론이라고 합니다. 미스드미나 경범은 징역 1년 미만에 해당되는 범죄를 경범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경범은 30일 미만, 뭐 벌금 얼마 이하, 뭐 미만 이것을 경범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징역 1년 미만이 경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서운 범죄입니다. 경범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국서 뭐 빨간불에 지나가다 경범으로 걸렸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건 딱지 먹는 얘기고 우리가 사이테이션이라고 해서 딱지 먹죠. 그거는 범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벌금 내면 됩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말하는 경범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 1년 미만에 해당되는 범죄. 검찰은 시티 어터니가 담당하는 범죄가 경범이고요. 그 다음이 펠론이라고 하는 범죄인데 중범이요. 징역 1년 이상. 1년 이상이니까 한두 곳도 없죠. 100년, 200년, 뭐 사형에도 해당되는 이 모든 것이 중범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경범과 중범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나마 경범은 뭐 조금 좀 형량도 좀 작고 이래서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많이 한국 사람들이 여겨서 교도소 가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정폭력, 양육비 미납, 음주운전. 이게요, 가정폭력은 그 보석금도 비싸고 이래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요. 양육비 안 낸 것은 자기는 굶더라도 양육비를 밀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번 적발되면요. 그냥 공식적으로 한 2만 불 손해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변호사비 한 5천 불 정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벌금 내야 되죠. 벌금도 두 가지가 있어요. 페널티가 있고요. 어세스먼트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 한 950불, 1000불 내는데 별거 아니네요. 근데 어세스먼트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량 대신 내는 벌금이 또 있어요. 벌금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한 1000불 정도 가까이 내거든요. 그거 안 내면 하루에 40불씩 계산해서 교도소 가야 돼요. 그것도 빨리 내야죠. 급하네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 864시간, 뭐 교육 몇백 시간 이래요. 여러분 864시간 사회봉사를 내가 원해서 하는 걸 봉사라고 그러는 거지.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하는 사회봉사는 그게 무슨 봉사예요. 86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1년이 52주예요. 그거를 104주 꼬박,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꼬박 1년을 딴 일 못하고 그 일만 하는 게 사회봉사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가끔 주말에 멀리 나가보면 프리웨이에 핑크색 조끼 입고 폼 재면서 프리웨이 옆에서 휴지 줍고 쓰레기 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음주운전 적발되면 그거 해야 돼요. 가정폭력지 재판받으면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꼬박. 그럼 전 교회 어떻게 가요? 못 가요. 무슨 범죄자 주제에 무슨 교회는.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해요. 주말에 애들이 아빠 우리 어디 놀러 가요? 네 아빠 죄수다. 프리웨이에 휴지 주스러 간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손해를 계산하면 거기다 또 음주운전으로 한번 적발되면 이제부터는 보험료가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보험료가요. 굉장히 많아져요.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면 보험은 처리도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안 도와줘요. 내 돈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면요. 살인 미수로 기소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음주운전만큼은 그러니까 꼭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본드가 있는데 본드를 우리말로는 보석금이라고 얘기하지요. 재판을 받을 때에는 가능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재판 날짜 두 손 꽁꽁 묶여 뭐
울며 절며 무슨 버스 끌려가신 우리 난구님, 뭐 미아리곡에 넘어가신 뭐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때 재판 받으러 가면 가족들 나오면 그렇게 나와요. 철사줄에 꽁꽁 묶여 뭐 아유 그거 끔찍하잖아요. 철사줄은 아니고 포승줄이지만 그걸 또 뭘 꼭 보여준다고 애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그런 부모들 있는데 아이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음주운전 조심하시고 가정폭력 조심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요. 얘들이 대학교 때 결혼을 한 애들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냥 지네들끼리 눈이 뻐적뻐적 해가지고 나이도 먹기 전에 대학교 2학년짜리들이 결혼을 했네요. 대학교 2학년에 결혼을 해놨더니 얘들이 한평생이 자기 친구인 줄 알아요. 자기 친구인 줄 알면서 미국에서 아이를 둘이 낳는데도 싸웠다 하면 막 날라다녀요. 둘 다 날라요. 지네들이 무슨 중국 영화 찍는지 둘 다 막 날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다칩니다. 주로 여자 쪽이 다치죠. 첫 번째 애들이 무서워서 경찰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남자를 체포해 갔죠. 그래서 벌금도 엄청 내고 매 주말마다 가서 정신병원에 가서 일하고 경찰서 가서 일하고 다행히 프리웨이에서 휴지 줍는 건 안 했어요. 그랬는데 또 두 번째 금방 두 번째 또 날아다니게 이번엔 동네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저 집에 부인이 죽나 봐요. 경찰에 와서 또 체포해 갔죠.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더 심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 다를 불러다가 둘 다 아니까 너희 헤어져라. 이혼해라. 너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랑합니다. 아니 무슨 사랑을 날아다니면서 하냐 너희들은. 헤어져. 안 돼.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아이 참나 그거 이해도 안 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네가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라고 내버려 뒀죠. 그 얘기 끝나고 한 달도 안 되는데 또 날아다녀. 아니 누가 하나는 참아야지. 둘이 같이 날르면 그게 끝장이 나요. 세 번째 또 체포됐네요. 여러분 세 번째 체포되면 굉장히 가중 처벌됩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법을 안 쓰기로 돼 있지만 원래는 3스트라이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일 범죄로 세 번 체포되면 최하 징역 15년을 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찐빵 3번 훔쳐먹다가 교도소 가면요. 짱발천처럼 교도소 가면 징역 15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역 15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처음에 배고파서 찐빵 훔쳐먹었다가 6개월 살고 나오다가 너무나 배고파서 이번에는 만두 훔쳐먹었는데 또 붙잡혔어요. 그랬다가 들어갔다가 세 번째 나왔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라면 먹고 돈을 안 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징역 15년이에요. 너무하다 해서 지금은 그 법을 시행하지 않기로 돼 있지만 그래도 세 번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전과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세 번째 체포된 다음에는 징역 1년을 받았어요. 그 징역 1년을 교도소에 가서 살았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징역 1년을 살고 나오는 날 부인과 아들, 딸이 이제 우리 아빠 나온다. 그래서 교도소에 나갔어요. 한국식으로 두부도 사가지고 가고 집에 오면 두부찌개도 끓여준다고 다 준비해놨는데 얼굴도 못 보고 뒷문으로 해서 연방교도소로 이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몇 달 동안 연방교도소를 떠돌다가 강제 추방됐습니다. 여러분 영주권자는요. 징역 1년 이상 살면 무조건 추방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민법 하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영주권자는 징역 1년 이상 살면 추방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시민권 받으세요. 한때는 대한민국 정부도 시민권 받아라, 시민권 받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이랬더니 시민권 받고 나니까 비애국자들 시민권 받으면서 미국 정부에 충성한다고 선서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뭐 영주권자들은 비애국자다. 아이고 정신 나간 놈들이 그런 말 하는 놈들이 있어요.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신 나간 것들이 그런 것들이 꼭 1년에 한 번 와서 미국에 와서 돈 달래요. 아유 벨도 없어요. 그런 사람 오면 그냥 내보내세요. 뭘 국회의원 후원에 들어서 돈 대주는 게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그것들이 돌아가면 꼭 그따 소리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어디 응원하세요? 에라이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놈아.
미국에 나와 있는 교포 중에서 단 한 명도 미국 응원 안 해요. 대한민국 빨간 티셔츠 입고 응원하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도대체가 시민권자가 무슨 나라 팔아먹은 이완영의 후손인 줄 알아요.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시민권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생겼을 때 추방돼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추방됐어요. 아니 집도 절도 없는 한국에다 추방시켜놓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미국 못 됐잖아요. 지금이 무슨 6.25 때입니까? 왜 추방해요? 추방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미국에서 자기 자식들 여기서 다 태어나가지고 시민권자인데 자기들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민권 못 받았어요. 얘가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시민권 인터뷰가 겁이 났는지 그랬다가 그런 문제 생기는 바람에 추방됐어요. 아니 한국으로 추방해버리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게 또 뜻대로 안 돼요. 한국에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사내놈이 어찌어찌 살다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돈 많은 여자하고. 그래가지고 걔는 잘 산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고 여기서 살던 부인은 너무나 힘들어서 식당에서 하루에 뭐 열 몇 시간 일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가 돼야지. 그놈이 죽고 얘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돈 많은 남자하고 한평생 잘 살았대요. 뭐 전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도 있고요. 영주권 꼭 받으세요. 아니 영주권이 아니냐. 시민권 꼭 받으세요. 이 형사범이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시민권 인터뷰하러 영주권 인터뷰하러 가면 전과가 있느냐 이런 거 묻는 난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15년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지워졌을 거예요. 안 지워져요. 여러분 내가 형사범으로 벌금을 냈던 교도소를 하루를 갔다 왔던 이 기록이 안 지워집니다. 평생 안 지워져요. 이걸 지워달라는 청구를 해야만 지워집니다. 이 지우는 것을 보고 익스펀지라고 그래요. 익스펀지라고 하는데 모션 투 익스펀지에서 내 전과 기록을 지워주세요. 언제 지워달라고 하느냐. 형량을 다 마쳤거나 벌금을 다 냈거나 그 다음에 지워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워달라고 안 하면 이거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내가 형사 범죄의 기록이 있거든 다 마친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내 전과 기록을 좀 없애주세요. 그럼 이 기록이 없어집니다. 그럼 신원조회 할 때 안 나와요. 내가 취업하려고 할 때 직장에서 신원조회 해도 이거 기록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야 내가 좀 살 거 아니에요. 이 인터뷰 하러 갈 때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 하러 가면 당신은 범죄를 범해서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갔다 왔다는 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네,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 익스펀지에서 기록을 지웠습니다. 하는 기록을 지웠다는 저 페이퍼를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형량을 맞췄잖아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걸렸잖아요. 그래서 형량 맞췄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다 지워지느냐? 아니요. 못 지워지는 것도 있어요. 안 지워지는 건 뭐냐? 내가 범죄에 다 맞췄다니까요. 근데 왜 안 지워져요? 음주운전은요. 첫 번째 적발된 다음 7년이 지나야만 이것을 지워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음주운전 첫 번째 적발됐더니 뭐 집행유예 5년, 프로베이션 5년 받았단 말이에요. 5년 있다가 지우러 갔더니 안 된대요. 2년 더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적발되면 7년 만에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을 잘 기다렸죠. 7년을 잘 기다렸는데 아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한국 왔다 그러면서 너는 술도 안 마시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바람에 홧김에 마셨다가 또 그날 또 걸렸네요. 그럼 두 번째 적발되면 15년이 지나야만 그 음주운전 기록을 지울 수가 있어요. 15년 동안은 못 지웁니다. 그러는 바람에 시민권 못 받았고 시민권 못 받는 바람에 한국에 두고 온 내 부모님도 초청도 못하고 애고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음주운전은 15년이 지나야만 지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나마 15년 만에 지은 당신은 좀 낫소. 나는 평생 못 지운다고 그럽디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또 뭐요? 그러면 성에 관련된 범죄예요. 아니 내가 무슨 성에 관련된 범죄가 뭐가 있다고? 근데 말이에요. 이 고등학교 동창의 문제예요.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와가지고는 시내 구경을 시켜달래요. 그래서 시내 구경 시켜주면서 이렇게 뭐 헐리우드 거리를 막 갔는데 헐리우드 길거리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어떤 여자가 빨간 옷 입고 무지무지하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허리를 흔들면서 나 오늘 한가해요 뭐 이러네요. 그거다 세워봐. 차를 세웠더니 이 녀석이 창문을 쓱 내리더니 아니 그 영어도 못하는 놈이 또 그런 건 어떻게 알았는지 how much 이러네요. 그때 그 how much 하는 순간에 여자가 머리에다 손을 올려요. 뒤에서 경찰차가 잉 달려오더니 당신들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거기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 체포됐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래? 저놈이 how much 한 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무슨 돈을 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옷을 벗기로 했어요. 미국 법은요.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흥정을 하는 순간부터 성립됩니다. 이게 한국과 달라요. 한국과 다른 법이 많아요. 한국은 어디 들어가서 뭐 시작이 돼야 성범죄가 되는데 그래서 좀 다르죠. 여기는 얼마냐고 묻는 순간에 성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주로 길거리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여자가 폼 쥐고 서 있으면 그게 경찰이지. 그게 무슨 길거리 여자라고 이 나라는 경찰도 없나요? 그걸 거기다가 하우마치한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있대요? 미국에 처음 온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너무나 그게 좋아가지고 이거 그랬다 걸렸어요. 그러면 성매매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이 기록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이거 평생 안 지워져요? 평생 안 지워져요. 돈 많이 내도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록 못 지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동창 오던 특히 조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우리말로 하면 안 될까요? 얼마예요? 아니면 멕시코 말로 꽝또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절대로 고등학교 동창 싫고 어디 길거리 우스한 데 가지 마세요. 그놈들 못 믿어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전과돼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